자, 오늘 준비한 학교는 대명중학교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과학 문제 내신의 어떤 유형들이나 아니면 내신의 수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자, 1학기 내신 대비 우리가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2020년 이후에 그 대명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습 경향 자체가 선행의 비중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2015년도부터 대명중학교의 특목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신의 치중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대명중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치중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신에 대한 치중도는 우리가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대명중학교는 이런 선행에 대한 비중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치중도가 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목고 진학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명중학교는 학년이 낮은 저학년에게도 일단 비교과에 대한 부분의 경험에 충분한 성취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내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챙기면서 우리가 대회에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목고에 우리가 진학을 하고자 할 때 영재고라는 부분은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해볼만 한다. 해볼만 하다. 아니면 해볼만 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중간고사 기출 분석 요약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표현을 갖다 해드리면 다른 학교의 유형 문제보다도 이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문의 문제가 많은 학교이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가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대명중학교 학생들은 이 심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잘 풀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기본 문제 정말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신 대비 교재로는 자체 교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교재에 O2 교재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근데 O2 교재 2-1로 준비를 갖다 할 때는요,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들이 O2 교재에서 앞에 있는 기본 개념 문제, 괄호 넣기 문제 이 부분들은 충분히 풀어보지만 시험 대비 문제까지는 잘 안 풀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용 문제집에 있는 부분 중에 교사용 부록 자료를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수가 환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 맞아도 그게 채 1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공동으로 되어져서 합산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하게 본인이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염두해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대충 공부하는 건 인정 안 한다. 공부해서도 안 된다. 왜?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응용 문제까지 싹 다 문제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과학 내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풀 때는요.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갖다 풀 때 처음에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를 갖다 풀 때는 각인이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속도는 곧 과학 내신에서는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다시 저 멀리 빼놓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제를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서 시간을 체크해서 그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체크해 본다면 본인의 내신 준비 정도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O2 2-1 시험 대비 교재 풀어볼 때도 시간 체크를 해두면 엄청 유리하겠죠. 엄청 관리가 잘 되겠죠. 자, 일단 2021년과 2022년 출제 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일단은 22년도에 보았던 그 부분이 물질의 구성과 전기와 자기, 그 다음에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는 일단
이 물질의 구성이라는 부분은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되어졌지만 이 전기와 자기라는 파트는 22년도와 다르게 기말고사 범위로 출제가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대명중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나오면 정말 착해요. 왜 착하냐면 이 단원에서 몇 문제 어느 부분에 치중되어져 나올 건가가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럼 공부에 균열이 생겨요. 왜?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쪽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거의 50대 50에 5대 5의 비율로 우리가 나오게끔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다형 문제 15문항, 전기와 자기 14문항. 근데 서답형 각각 한 문항씩 나와서 총 31문항의 문제가 나왔던 22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보세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5대 5의 비중이 우리가 차지하는 만큼 문제에 대한 부분의 유형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 문제를 보는 그 경향 자체가 출제자의 선생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보는 경향에 따라서 수준의 문제 유형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난이도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문제 구성에서 이 물질의 구성에서는 세 문항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고 점차 낮은 난이도로 갈수록 문항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는 내가 반드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상난이도의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상난이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떤 문제? 과학에서는 실험 문제. 그래서 실험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물질의 구성과 전기와 자기라는 이 부분에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요점 정리, 문제의 경향, 유형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 그 상중하의 난이도를 보고 우리는 예측을 하죠. 이번 시험은 어느 정도 점수를 거둘 수 있겠구나. 이번 평균점은 얼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1년도 나왔던 문제와 22년도 나왔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견주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보기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는데 자, 배점은 2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 있는데 보기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서 선택하는 문제류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뀐 이유는 일단은 출제자 선생님이 바뀌셨고요. 문제를 보는 경향,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은 원소가 아닌 이유로 옳은 것 했는데 여기서 원소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은 것, 즉 원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건데 여기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요. 낮은 난이도고 여기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난이도와 약간 또 높은 수준의 문제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경향이 좀 어려워졌다. 자, 이 문제 4번하고 5번에 걸쳐진 문제인데 실험 문제죠. 아까 실험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죠.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이유 글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읽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 내가 아는 실험이야 하고 바로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거기서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체크해서 이 실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밑줄을 쫙 우리가 해놓고 문제를 갖다 풀어줘야 합니다. 자, 이 문제 2021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즉 실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풀어보고 싶다. 그럼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교들의 문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시험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명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게 바로 대청중학교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스타일이 정말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깔끔한 문제죠. 아주 진짜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산소원자, 수소원자, 탄소원자의 모형이 자, 입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 상태로 지금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졌지만 21년도에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다는 점. 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는 사람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신 분이었으면 이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려서. 자, 하지만 다른 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험 과정 문제가 또 나왔죠. 염화칼슘 수용액을 갖다가 떨어뜨린 부분에서 결과를 관찰하는 문제인데 그 보기 문제가 나오고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수용액을 갖다가 떨어뜨렸을 때 침전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타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스타일은 우리가 비슷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을 갖다 할 수 있는 문제의 약간 형태만 좀 달라졌다. 문제 출제 범위가 똑같으면 이 부분의 유형과 이 부분의 유형은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풀어보면 문제가 눈에 익으니까 문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호! 이 문제. 다른 애들은 이 침전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부르짖으면서 문제를 신나게 풀겠죠. 자, 그리고 21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분자식을 갖다가 표현하는 문제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분자식을 표현하는 문제가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명중학교는 이 분자식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화학식으로 내놓고서 설명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 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부분이 보는 경향이요. 절대 낮지 않다. 근데 만약에 올해 또 중학교 2학년에 문제를 이분이 출제하신다? 그러면 올해도 문제의 난이도는 높을 거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특징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잘 보고 못 보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취도를 어느 정도 성취를 거뒀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실한 개념을 못 잡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을 못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갖다가 볼 때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 외에는 뭔가 이렇게 꼼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는 정말 깔끔한 문제거든요. 꼼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과 또 2021년도 문제인데, 자, 질산나트륨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불꽃의 반응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자식으로 또는 나타내는 거죠. 거기서 같은 문제의 포인트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불꽃색이 달라지는 걸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스타일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기와 자기이죠. 이 검전기 문제, 정전기 유도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뻔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와 뻔한 문제. 자, 전기 파트는 누가 봐도 이분이 가볍게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검전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대한 분이 있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는 이 유형이 정해져 있다. 만약에 올해도 전기와 자기가 나온다면 검전기에서 정전기 유도에서 각각 한 문제씩 꼭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출제되어졌던 파트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류의 문제가 다른 학교들은 문제가 꼭 나오는 필수 문제입니다. 근데 대명중학교 이 문제 안 냈다? 이거보다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문제가 바로 전류에 대한 흐름을 비유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다른 건 이미지를 사용한 게 다른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보고서 이거 어디에서 나왔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이게 시험 대비 교사용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사용 문제를 안 풀어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에게라도 선생님 시험 대비 교사용 문제를 꼭 좀 이렇게 해서 정말 해주셔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 기본 문제에다가 이런 류의 문제까지 그림까지 내가 한 번에 딱 스캔해서 시험 대비를 갖다 끝내게 되면 이번 시험은 당연히 과학 100점?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류의 저항 문제 나오지만 저항 문제가 나오면 남학생들은 정말 신나게 풀어요. 수학으로 인지하고. 근데 여학생들은 이 지그재그의 저항 문제만 나오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왜 안 해보려고 하냐는 나는 먼저 묻고 싶은 거죠. 문제 풀어보세요. 저항 문제처럼 즐겁고 신나는 게 어디가 있는데. 자, 근데 그 문제를 유형별로 꼼꼼하게 풀어보면요. 저항의 그림만 봐도 싫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수학이네. 이 정도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문제를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항 문제는 원래는 모두의 약점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저항 문제를 못 풀면 변별력이 커지는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항 문제는 만약에 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꼭 스킵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저항에 관계되어진 이런 류의 문제가 같은 그림의 형태로 똑같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더 쉬워진다. 네. 자, 그래서 대명중학교 내신 대비 전략의 핵심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네, 집중하세요. 자, 요약 첫 번째는 2019년도부터 분명히 21년도까지 풀었던 작년 22년도까지 시험지를 분명히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수에 너무 본인이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 왜? 그때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웠고 작년부터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작년에 그 쉬운 시험지 문제 믿고서 풀다가 정말 현타 온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굳이 풀고 나한테 확신을 가질 이유는 없다. 정말 풀어보고 싶으면 아까 내가 중간에 뭐라고 했죠? 대명중학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정말 왜 안 풀어보냐고요. 풀어보시라고요. 어머님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대명중학교 지금 내 아이가 다니고 있다? 구해서 풀어보세요. 네. 자, 어디 가서 푸냐고요? 족보닷컴. 네. 그런데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라고요.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풀고 성취한 점수에 대한 부분에 믿지 말고 오답 정리는 꼭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하는데 왜 과학은 왜 하네요? 틀린 문제 다 오려가지고요. 어차피 한 번 쓴 교재는 다시 안 쓸 거잖아요. 오려요. 문제 다 찢어서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오답 정리, 시험 전날 그 문제만 딱 한 번 보고 가도 정말 안심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과학덤땡 선생님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문제의 경향이 달라진 거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출제자가 바라보는 문제 난이도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오답 정리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에다가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 말고요. 실험 문제에 대한 부분의 난이도를 좀 높여주세요. 자, 그리고 100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학교였는데 이제는 22년도에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한 3, 4년은 100점에 대한 부분을 맞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은 100점에 갖다가 맞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과학을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명중학교는 내신의 결과가 학생의 진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신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교과나 이런 대회들에 참여를 해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만 준비해서 입시라는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꼭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